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가 사랑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꿨는가, 일본과 한국 사랑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K드라마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세계 한류 실태조사를 발표합니다. 2026년 한류 실태조사에서 일본 편을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1위가 2002년 드라마 지금부터 24년 전 방영된 겨울연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인기 있는 배우 1위가 배용진이고 2위는 과거 일본에서 배우 4대 천왕이라 불렸던 이병헌입니다. 자세히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목록을 보면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드라마는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 사랑을 주제로 한 멜로가 강한 드라마들이 일본에서 여전히 강세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한국이 문화 강국이냐 물었더니 일본인의 인식에서 50.4%가 한국은 문화 강국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가 유행한 지 이미 겨울연가 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이 지났고 매년 한류 드라마 K-팝이 일본 순위를 장악하고 있어도 아직 문화 강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습니다. 각세라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여전히 한국의 멜로 장르이고 왜 일본에서 한국의 멜로 장르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전세계 사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일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으며 다음에 볼 로맨스 드라마는 한국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를 어떻게 묘사하며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대표적인 작품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대담한 재벌상속녀 윤세리와 북한군 장교 리정혁을 만나는 대담한 러브스토리입니다. 두 사람은 절대적인 국경을 넘으며 한국 드라마에서 전하는 강한 메시지,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또한 도깨비에서는 불사의 생명을 가진 고블린과 고등학교 소녀 사이에 사랑의 판타지 요소가 가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연 공유와 김고은의 섬세한 연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운명, 전생, 기적과 같은 거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로맨스와 연결되어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한국 드라마 로맨스는 매우 직설적인 감정 표현이 특징이며 종종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온 마음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시청자들은 강렬한 감정적 교류에 몰입하며 심지어 자신의 로맨스에 대한 관점마저 흔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 로맨스 드라마는 어떨까요? 메구로렌과 가오가치 하루나 주연의 사일런트는 주요 주제가 되었고 청력을 잃은 젊은이와 전 연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엮어내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일본 작품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인 섬세한 감정과 말하지 않는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주요 사건보다는 시선과 침묵 같은 빈 공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사랑은 극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 드라마는 종종 부드럽게 곁에 머무르는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 차이는 문화적 의사소통 방식과도 겹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이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지키려는 강인함과 사랑을 명확히 말하는 용기로 상징됩니다. 예를 들어 눈물의 여왕에서는 차가운 결혼에서 사랑을 되찾는 과정이 묘사되며 주연 김수현과 김지연의 연기가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사랑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일 합작 작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의 로맨스에 대한 관점이 교차하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한국 배우 최종엽이 출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김밥과 오니기리, 사랑하는 두 사람은 닮았지만 다르다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밥과 오니기리처럼 재료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맛은 다르듯 이 작품은 일본과 한국의 데이트 스타일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렵고 소중함을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분명 일본과 한국 커플에게 공감할 것입니다. 한일 합작에서는 섬세한 일본 연출과 한국의 열정적인 스토리텔링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사랑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는 이유는 단순히 감동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족 간 우정, 사회 이슈가 섬세하게 엮여 한국 사회 자체를 로맨스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언어, 경칭, 애정의 미묘한 차이도 일본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드라마의 대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등장인물들의 감정 움직임이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야기는 자막 영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직접 연결된 경험으로 변모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묻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면 로맨스 드라마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멜로 장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증명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내 머릿속의 지우개입니다. 이 영화는 2020년 기생충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1위를 무려 2005년부터 15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일본 수익 면에서도 기생충이 2020년 한화 약 600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 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2005년 당시 한화 약 300억 원의 수익으로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압도적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영화 부산행은 일본 극장 수익이 한화 약 30억 정도였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일본 히트는 2007년에는 일본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송되었고 2010년에는 영국으로 제작되기까지 했습니다. 랭킹 잘 보셨나요? 다음은 이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일본 반응입니다. 울고 싶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싶을 때 보면 더욱 울 수 있는 영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도중에 애틋한 장면이나 무언가를 호소해오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훅 하고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렬하고 쉽게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젊은 사람의 알츠하이머를 테마로 한 이야기, 편지의 장면에서 눈물샘이 파괴됐습니다. 일본판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순정과 사랑,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 이런 말로 표현해버려 미안하지만 죽을 정도로 울어버렸다. 걸작. 엄청 울었던 영화다. 현재는 별로 보지 못한 억지로 미화되지 않는 영화. 엄청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남자다운 내면의 굳셈과 상냥함에 감동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지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원없이 울었습니다. 오열이라고 할 만큼요. 슬픔은 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우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영화로서 폭력적인 장면도 없고 오로지 사랑의 힘이 흘러넘치듯이 가득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여는 것, 마음속에 지은 집이 정말 따뜻해 보이네요. 수진의 밝음과 철수의 사랑의 깊이에 감동했습니다. 두 명의 사랑이 따뜻해 보여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금 빠졌어요. 손예진 씨는 여름 향기에서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네요. 필사적으로 사는 두 사람에게 감동했다.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이 영화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정우성 씨는 최고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꼭 봐주세요. 사랑이라면 어떤 것이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훌륭한 작품이군요. 감동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헤어지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 헤어지게 되는 것이 더 안타깝고 괴로운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받아들이는 남자의 상냥함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감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싶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랑이 가득. TV에서 한번 보았으므로 이번이 두 번째네요.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철수의 상냥함에도 가슴이 뭉클하게 되네요. 특히 엔딩이 좋았습니다. 연애에 대한 순수한 점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시간이 지난 뒤 봐도 눈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상영일부터 19년이 지났지만 내 안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작품. 한국 영화는 왠지 끌리지 않았었지만 한번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영화도 보았습니다. 익살스러운 만남의 장면, 수진이 자신의 병을 알아차렸을 때 쓴 슬픔의 편지, 그리고 만남의 기억을 해낼 수 있게 첫 만남의 장소였던 향수가 서려 있는 편의점에서의 마지막 장면, 그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런 삶의 감동을 주는 영화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이 영화를 14번째로 봤다.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도 잊어버린다니 너무 슬프고 괴롭다.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철수가 멋졌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댓글이 쌓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독보적인 영화로 자리 잡은 영화입니다. 기생충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 거의 15년 동안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한국영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사랑한 한국영화입니다. 어제도 대만이 한국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중국에서 대박난 한국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의 심파는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장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이런 심파 영화가 드물어서 한 번쯤은 이런 심파의 멜로 영화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